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의 한 마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군인이 도끼를 들고 무고한 일가족 8명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단지 군화 한 켤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3년 대한민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한 지 2년째였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곳이었어요. 주인공은 고재봉, 당시 23세, 전방 상군단 소속 1109야 전포단의 상병이었습니다. 고재봉은 부대에서 박모 중령의 당번병으로 일했어요. 당번병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장교의 개인 하인 같은 역할이죠. 사택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갖 자비를 다 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재봉이 박중령의 서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작은 물건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큰 가치가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을 가정부가 목격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가정부가 소리를 지르자 고재봉은 당황해서 옆에 있던 도끼로 위협했어요. 조용히 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 부대에서 없어진 물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도난 사건의 범인이 고재봉으로 몰렸습니다. 게다가 도끼로 위협한 것까지 더해져서 살인미수 혐의까지 뒤집어썼어요. 결국 고재봉은 육군 형무소에서 무려 7개월간 복역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60년대 군 형무소가 어떤 곳이었겠어요? 지금도 군대가 힘든데 그 시절 감옥이라니. 고재봉은 그 7개월 동안 매일매일 분노를 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박중령만 아니었으면. 복역을 마치고 나온 고재봉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 가득했어요. 1963년 10월 19일 새벽 고재봉은 복수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박중령의 집. 하지만 여기서 끔찍한 실수가 일어나죠. 고재봉이 찾아간 집은 박중령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집 이득주 중령의 집이었어요. 이득주 중령은 6.25 전쟁 당시 동락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이었어요. 부인 김재옥 교사는 동락전투 때 국군을 도운 공로로 이득주 중령과 결혼했고 그 시절 몇 안 되는 여성 교육자였죠. 하지만 고재봉은 어둠 속에서 집을 잘못 찾아간 걸 몰랐어요. 새벽 2시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 고재봉은 도끼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득주 중령을 시작으로 부인 김재옥 교사, 그리고 아이들까지. 여러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아무 죄 없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어요. 특히 김재옥 교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인데 고재봉은 사람들을 죽인 후 집안의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숨길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끔찍한 현장이 발견됐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이 사건을 전무후무한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고재봉은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경찰과 군의 합동 수사가 시작됐어요. 단서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남겨진 도끼였어요. 수사관들이 인근 부대를 조사해보니 1109야 전포단에서 도끼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했죠. 그리고 부대원들을 조사하면서 고재봉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놈 얼마 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박중령한테 원한이 있었다고 하던데 모든 증거가 고재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재봉은 이미 서울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훔친 귀금속을 팔아서 당분간 숨어 지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범죄자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24일 후 서울의 한 상인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상한 놈이 귀금속을 팔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요.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보니 바로 고재봉이었습니다. 드디어 검거된 거죠. 고재봉이 잡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고 해요. 오히려 당당했다고 하니까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를 무서워할 정도로 난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도소 소장이 감시하려고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데 고재봉이 손가락으로 소장의 눈을 찔러서 쓰러뜨린 일도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1963년 대한민국 전체가 주목하는 재판이 시작됐어요. 고재봉은 법정에서도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나? 군대에서 나를 도둑으로 몰았잖아. 하지만 판사와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은 그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이유는 없으니까요. 특히 김재옥 교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이었는데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1964년 고재봉은 사형이 집행됐어요. 그때 나이가 겨우 24세였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복수심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8명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간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먼저 1960년대 군대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작은 오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만약 그때 공정한 조사가 있었다면, 만약 고재봉의 억울함을 들어줬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고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주는 사건이에요. 고재봉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한 거죠. 그 결과 8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자기 자신도 24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63년 고재봉 사건. 군화 하나 때문에 시작된 비극.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옛날 군대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